안녕하세요. 이대째 한의사 민예은 원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안면마비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 음식이라도 좀 잘 찾아서 먹어보자 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클릭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면마비에 좋은 음식까지 찾아볼 정도면 안면마비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능동적인 자세를 가진 착한 환자분들이세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스스로 회복하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치료에 반은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이런 고민도 드실 거예요. 이런 음식 챙겨 먹는다고 도움이 될까? 결국엔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돈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현실적인 걱정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안면마비 치료에 있어서는 이 음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면의 얼굴신경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위장의 기능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실제로도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 중에 위장 기능 저하로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안면마비까지 치료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먹는 이 음식과 안면마비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해서 100% 안면마비가 낫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면마비를 홀로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마음을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서는 안면마비가 왔을 때 피해야 할 음식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아플 때는요, 뭘 챙겨 먹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는 피해야 하는 음식을 제대로 피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위장과 안면마비 관계에서는요, 일단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안면마비가 오는 눈과 입을 지나는 경락이 모두 위장경락에서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안면마비를 치료할 때 우리가 손발에 침을 놓는 것도 모두 다 위장경락에 침을 놓습니다. 위장경락의 기능이 원활할 때 안면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실제로 아침마다 붓는 환자분들이나 조금만 있어도 얼굴 팅팅 붓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위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체내 수분 대사가 첫 번째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위장의 수분 대사가 저체되고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얼굴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얼굴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관들이 좁아지게 되고요. 혈관들이 좁아지게 되면 마비를 고치기 위한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체된 그 상태는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붓게 만들고 위를 자극시키는 음식들은 피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안면마비 환자가 피해야 되는 음식 탑 1은 바로 술입니다. 아니, 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안면마비가 왔는데 그 초기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게 또 안면마비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여서 스트레스를 또 술로 또는 약주로 반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술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일단은 신경 합성을 하는 간의 기능에서 응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간의 기능 포크해서 열심히 신경 단백 영양인자를 보내서 합성하고 싶어도 그 합성을 못하게 만듭니다. 신경세포가 회복하는 공장을 가둬버리는 거죠. 또 음식 중에서도 술이 들어간 음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은 절대 안 되고, 이 정도는 약주야, 어디 좋은 임산주가 있다는데요, 기력 회복한다고 또 어르신들 드시는 경우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담배예요. 이런 기호식분들 안 되는 거 알고 있어도 실제로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는 그 순간에 안면에 해당하는 모세혈관이 수축되면서 피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안면마비는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생긴 질환이잖아요. 근데 담배는 직접적으로 얼굴 부위에 미세혈류를 막게 하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제가 정 금연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안면마비 치료 기간만이라도 꼭 이건 피해 주시라고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카페인의 진짜 피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한 이뇨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원장님 부족 빠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과한 이뇨작용을 일으킬 때 영양소를 같이 빠뜨립니다. 실제 신경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지방, 단백질 이런 영양소가 아니라 미량 연소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미량 영양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커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해 주시라고 설명드리고, 특히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위장 점막 자체를 상당히 자극시켜요. 그래서 속이 쓰리는 경우도 있죠. 커피는 이 기간 동안에는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커피는 기본으로 안 된다. 제가 환자분들 내원하시면 정말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의외로 환자분들 중에 이 기간 내내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첫 번째로 설명드렸습니다. 녹차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녹차는 카페인만 들어가지 않고 카테킨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보상시켜 줄 수 있는 애가 같이 있어요. 근데 커피는 단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카페인의 영향이 더 심한 겁니다. 안면마비에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요, 바로 짠 음식입니다. 과한 나트륨인 거죠. 일전에 어떤 영상에서 한식 드세요, 한식 드세요, 담담한 한식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엄청 매운 김치찌개 막 이렇게 짠 거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과한 나트륨이 내 몸에 들어오면 일단 혈액의 점도를 높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당연히 목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최악의 상황은 항상 술 먹고 라면 먹고 다음날 붓는 거, 그거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라면 먹고 얼굴 팅팅 붓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나트륨, 짠 음식은 특히 얼굴에 부종을 많이 생기게 해서 얼굴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면마비가 나으려고 하는 과정 자체를 상당히 늦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염분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튀겨지고 자극적인 MSG가 막 첨가되면서 사실 좋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짠 음식 대표적으로는 엄청 진한 찌개류, 야식, 엽기, 떡볶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짠 게 맵고 단 거랑 함께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과도하게 자극적인 음식은 거의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자찌개 이런 것보다 국으로 드시라고 그래요. 된장찌개는 너무 그렇고 된장국으로 맑게 드셔라 라고 설명드리고, 나트륨을 줄이려면 국 자체를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긴 하겠죠. 그리고 야식 같은 거, 빨간 음식들은 거의 다 많이 해당하는 것 같아요. 배달시키는 음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짠 음식은 대부분 과도한 MSG, 과도한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함께 버무려져서 튀겨지기도 하고 기름을 많이 넣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다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치킨은 최악이겠네요. 치킨 안 좋죠. 간장치킨, 양념치킨 좀 나중에 드시는 걸로 우리 얼굴 다 낫고 드십시다. 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안면마비 초반에 3주 동안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때는 염증과 부종이 사라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피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간은 스님이 먹는 정도로 드셔주세요 라고 설명드립니다. 맑은 종류의 한식들로 챙겨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국 중에서 따진다라고 하면 김치찌개보다는 콩나물국, 조개 육수 이렇게 해물로 된 그런 것들은 아연이나 철분 성분들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탕 종류로, 지리 종류로 드시라고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이에요. 한국인의 80% 이상은 밀가루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위장에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에 부담이 느껴지고 그 부담은 결국 얼굴의 순환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또 한 가지로는 지연성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래도 안면신경이 복구하기 위해서 내 모든 면역 반응을 여기에 총집합해서 써야 되는데 밀가루 자체가 자꾸 지연성 알러지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면 우리 몸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치료 기간 동안에는 위장에 부담이 없고 또 소화가 되지 않는 밀가루를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라면이 진짜 쥐약이라고 생각해요. 짜고 면으로 되어 있고 기름에 튀겨서 과한 염분과 과한 당분 그리고 과한 MSG로 계속 위장벽을 자극하고 있으니까요. 짜장면, 짬뽕, 빵 이런 종류는 조금 당분간은 피해 주시고 우리 완치되고 난 다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밀가루 안 받으시는 분 생각보다 많으시죠. 평소에는 피부도 괜찮았다가 밀가루만 먹으면 뾰루지 올라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위장 안에서 분해되지 못해서 그것이 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위장 점막을 자극을 주고 위장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늦춰서 신경의 복구를 느리게 만드는 음식들은 피해주자는 겁니다. 위를 좋게 하는 음식은요, 일단은 소화가 되게 잘 되고 위를 따뜻하게 하고 정체되어 있는 수많은 음식들로부터 오는 그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몸 전체를 혈류를 순환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얼굴 쪽의 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야 하는 음식에 해당돼요. 그래서 위를 따뜻하게 할수록 수분 정체가 일어나지 않고 원활해지기 때문에 속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이 좋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생강이에요.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고 생강차로 먹기도 하고 생강청으로 마시기도 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이때 안면마비 환자분들 중간중간에 찬바람 맞고 나면 얼굴이 이렇게 뻣뻣해지는 듯한 느낌 받으시거든요. 이때 생강차 하나 딱 타서 드시면 속이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얼굴 근육까지 풀리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동의보감에서의 생강은요,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돌게 하는 약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강을 먹어주면 위 자체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습대사를 잘 시켜줘서 얼굴의 부종은 줄여주고 피는 잘 갈 수 있도록 몸 전체뿐만 아니라 안면에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 하나를 챙겨 먹어야 된다면 식후에 생강차 한 잔 따뜻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면마비에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안면마비가 오셨을 때는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찾기보다는 꼭 피해야 되는 음식부터 먼저 피해 주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잠들기 전에는 먹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잠들기 직전에 먹는 것은 절대 피해 주셔야 되는데요. 위장이 쉬지 못하면 몸의 에너지가 소화로 쓰이게 되고 그만큼 신경 회복은 늦어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담음이라고 하는데요. 밤에는 담음이 없이 푹 자고 수면을 취해야 신경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가능하면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맞춰주시고 따뜻한 물 한 잔 정도만 마신 후에 공복 상태로 편안한 상태에서 주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